오늘은 2023년이 도래해서 새해 저의 목표와 다짐을 좀 발표하는 공약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저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. 내가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결산을 하고 새해를 어떻게 보낼 건지 계획하는 것만큼 제가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. 막 가슴이 설레고 저만의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랄까. 그래서 어떤 것을 제가 계획을 해봤냐면요. 일단 가장 첫 번째, 가장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섹시한 30대가 되는 거예요. 제가 너무 일만 하고 저를 관리를 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도 많이 불고 했습니다. 지금 제가 85kg인데 한 80kg까지 좀 살을 빼볼까 생각 중이에요. 저만의 좀 다이어트죠. 사실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. 근육량도 나쁘지 않은데 좀 뱃살이 자꾸 나오더라고요. 저도. 그래서 5kg 좀 빡시게 다이어트를 해보자.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리고 저녁에 좀 웨이트도 해보고 꾸준하게 한번 자신 없지만 물론 지금 이 말하는 순간에 자신 없지만 여러분들 앞에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발표하는 겁니다. 그래도 한번 해보자. 다이어트 5kg 도전해서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섹시한 30대가 되어보자. 섹시한 공인중개사가 되어보자. 이게 제 목표고요. 그래서 1월 1일 날 제가 그 동네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48만 원 주고 1년치 헬스장도 끊어 버렸습니다. 건강한 식습관, 하루에 3끼 꼭 챙겨 먹기. 이게 제 목표예요. 이 중개사 일을 하다 보니까 먹으려고만 하면 손님이 들어와. 그래서 먹질 못해요.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건강을 잃더라.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기 때문에 하루에 3끼 꼭 먹자. 이런 것을 목표로 세웠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안 읽어봤던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자 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. 제가 많이 영상에도 제가 읽었던 책들을 많이 공유를 했지만 주로 이런 이제 부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계발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. 한 2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도 많고 자기계발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제가 어쨌든 30대를 잘 보내고 싶고 그리고 인문학적 책도 좀 탐구하면서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그 과거의 철학자들은 인생을 더욱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를 좀 엿보고 그분들에게 제가 인생의 어떤 힌트를 얻고 싶더라고요.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연금술사 파울로 코넬료인가? 그 사람이 썼던 그 책인데 그 주인공이 자기의 인생의 소중한 보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도전하고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 많은 영감을 얻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자기계발 서적적인 부분으로 여태까지 많은 정답과 힌트를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도 물론 계속적으로 읽어 나갈 거지만 인문학적 서적 그리고 좀 철학적인 책들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보자. 어떻게 하면 내가 30대를 더 잘 보낼 수 있을지 내가 어떤 거를 놓치고 있는지 한번 발견해보자.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. 제가 이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좀 샀어요. 이 몇 가지 리스트인데 정말 공유하고 싶습니다. 뭐냐면 첫 번째는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. 이 알랭드 보통이 쓴 책입니다. 이 사람 책을 제가 읽고 한번 군대에서 너무 많이 울었는데 이분이 21년 만에 쓴 장편 소설이에요. 이분이 왜 21년 만에 썼냐고 물었더니 연애에 관한 것은 사랑에 대해 쓸 것이 충분히 생기면 쓰겠다고 대답했는데 그게 21년이 지난 뒤에 이분이 느껴서 썼다는 겁니다. 그 사랑 저도 느껴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 책을 구매하게 됐고요. 두 번째, 니체의 말. 니체라는 분이 철학자인 것만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라.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여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쓴 책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이번에 구매를 했고요.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말입니다. 아버지가 앞으로 정말 자녀가 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던 마음에서 쓴 책이라고 하는데 옥스퍼드, 하버드에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교과책으로 뽑혔을 정도라고 하니 저도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뭘 놓치고 있는지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좀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 번째는요. 이 제목을 읽는 순간 제가 안 살 수가 없었어요. 무엇이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. 라는 책의 제목이었어요. 이게 지금 스웨덴과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고요. 내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고집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좀 잘못된 고집이 있으면은 내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.
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고 있을 때 너무 강박적으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사봤어요. 세 번째는 세무와 회계 교육을 받는 게 제 목표 중 한 가지입니다. 왜냐하면 내 자산 관리라든지 그리고 매출과 세금 처리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간편화를 하고 싶은데 이 세무와 회계에 대해서 제가 약하다 보니까 고객을 상담할 때도 지식이 부족해서 상담을 못하고, 그리고 저도 어쨌든 지금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관리하고 내 사업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이거를 받아야겠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. 네 번째는 유일무이한 세상에 딱 한 명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자. 그래서 자기 관리에 어떤 차별성을 조금 두고 싶어서 그 계획은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세웠는데 여기 공개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어서 그건 제가 마음속에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, 제가 투자한 부동산 지역에 가서 좀 투자 조언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. 그 대비책에 대해서 얻어볼 건데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가지고 좀 임장 활동 좀 하고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봐야 될지, 어떻게 이 아파트 시장이 지금 불황이잖아요. 불황. 기회이기도 하지만 불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어떻게 타파해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좀 대비책을 세워볼 거고요. 여섯 번째는 100억 자산가가 되기입니다. 1년 안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계획을 세워놔야지 어쨌든 실천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돈을 모으는 것만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을, 그 100억 자산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정직 성실하게 그 자산을 모으자라는 계획을 세웠어요. 왜? 내가 돈을 벌어도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게 돈을 벌면 어떻다? 떳떳하지 못하다 이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? 자랑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고,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면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. 일곱 번째는 집스커버리만의 좀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될진 모르겠어요. 집스커버리라는 뜻이 사실 내 마음의 집을 찾자라는 채널의 의미였거든요. 사실 내가 이렇게 육신이 거주할 수 있는 자취방 그리고 아파트, 내 집은 있겠지만 내 정말 마음이 쉴 수 있는 집이 과연 있느냐,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혼자 나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의미를 과연 발견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집스커버리 모임에 제가 꼭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저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. 저처럼요. 그래서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하향평준화를 외치는 게 아니라, 세상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는지 서로 응원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자 목표 중 한 가지입니다. 이렇게 총 6가지 목표를 세워봤고요.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가봐야지 아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2023년도 달려볼 계획입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구독자분들도 2023년 목표도 한번 세워보고 내가 세운 목표들 다 성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